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X태가 실장 김규동입니다. 도킹 익스피리언스 해서 외식 창업에 대한 연결을 뜻해서 DX태강이라고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48년간 외식 창업을 위한 주방 설비, 인테리어, 주방용품 하셨고, 대를 이어서 저는 업종에 따른 브랜딩까지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외식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직냉식, 간냉식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을 첫 번째부터 해주신 것 같아요. 업소용 냉장고는 말씀 그대로 직냉식, 간냉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냉식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직접 냉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직접 냉각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다용도로 쓰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습식 주방에서 이제 쓰시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은 저렴하고 많은 업종을 대부분 쓰기가 쉽고 그런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가스관이 있으면은 결국 벽체에 성이 가게 됩니다. 처음 외식 창업자 분들한테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성에를 무리하게 뾰족한 칼이나 망치로 깨려고 하다가 가스관을 뚫게 돼 있어요. 그럼 가스 구멍이 뚫리면서 냉각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AS 비용 나가고 결국은 얼마 안 있다 또 새롭게 냉장고를 사시는 분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냉각 방식 냉장고 시스템을 사실 때는 이 관리를 해주실 때 항상 유의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냉동은 벽체에 설이 끼니까 절대로 뾰족한 못이나 이런 걸로 외부 충격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얼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전원을 끄거나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살얼음이 돼서 걷어내는 형식으로 얼음을 걷어내고 마른 물걸레로 닦고, 조금 이제 번거롭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수행해야 냉장고는 보통 7년에 10년 동안에 일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 벽체에 냉각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벽체에 가까울수록 차가워지죠. 중앙으로 올수록 따뜻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벽체로 가까울수록 차갑기 때문에 야채 같은 걸 넣더라도 최대한 중간 사이에 놔야 안 얼고, 근데 너무 중앙에 있으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도를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간접 냉각 방식 간냉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냉식은 단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가격이 1.8배에서 2배 정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창업했다가 얼음 제어가 너무 힘든 분들이 간냉식으로 많이 넘어요. 근데 간냉식 사신 분들은 절대로 직접 냉각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음 깨다가 알바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맛집일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한 주방일수록 간냉을 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지만 그 외에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직냉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는 식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 냉각하시는 바람으로 돌리다 보니까 완전 밀폐가 아닌 식품들을 냉동 또는 냉장에 저장해 놓으면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고기 저장할 때, 그 다음에 베이커리도 한 번씩 안 쓰세요. 수분 날아간다. 그런 경우 빼고는 그 외에 고급식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 좀 더 커져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분들은 간냉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모르고 얼음 깼다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겠네요. 냉장고를 살 때 위치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업소용 냉장고에 대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식과 가장 다른 점이, 가정식은 10cm에서 20cm 정도 띄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업소용 냉장고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벽에 딱 붙이면 붙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방이 이제 보통 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냉장고는 항상 벽이 붙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프레셔에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보통 업소용 냉장고 모든 브랜드들 다 위에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열을 발산하고 있는 컴프레셔 모터들이 다 훤하게 보입니다. 예식창업자들이 한 번씩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래요. 위에서 보는데 왜 이렇게 다 뚫려 있어? 이거 불량품 아니네요. 이런 설명을 꼭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주방 동선부터 최적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홀을 세팅을 해요. 이제 세식구, 배식구, 저장존 안에 냉장고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화구, 불을 놓는 공간, 이렇게 업종마다 동선에 따라서 뭐 미음자가 될 수도 있고 디귿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효율적인 배치 동선을 정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저장존 안에 냉장고가 배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배치는 계약하신 이제 매장 공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 상담을 통해서 최적화 동선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냉장고를 쓰다 보면 눈물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 때문에 나 냉장고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냉장고에 대한 연구를 하셨네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름 때부터 장마철 시즌까지 냉장고 내부는 좀 차갑고 외부는 뜨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온도 차이에서 표면 또는 내부에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게 가정용에는 그렇지 않다가 업소용을 쓰시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불량품 아니에요? 하자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매우 많습니다.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요즘에 그런 문의가 하도 많으니까 보통은 요즘은 그 냉장고 표면에 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간극을 적어주기 위한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같이 이제 더우면서도 습기가 많은 날이나 아니면은 주방 환경에 따라서 물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진짜 불량품이 아니에요 확인하는 방법은 계절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계절이 지나가면 안다는 뜻은 가을이나 겨울이 되었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이제 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셔서 많이 받을 때는 하루에 대여섯 번 왔었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여름 장마철이 왔나 보다라고 이제 계절을 느끼시고 마른 걸레로 내부를 닦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습식 주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방을 습식으로 해놨고 타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물이 생기면 그 냉장고 안에 각 내부 하부 뒤쪽에 보면은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개를 이제 뽑으면은 물이 이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타일 밑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내리시고 안에 이제 내외부를 마른 걸레로 닦으시면 되고. 근데 하나 주의하실 점, 뭐 카페나 이런 데는 보통 습식 주방이 아니고 일반 건식 주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런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탠드 냉장고 밑쪽에 재상수 바지라고 있어요. 재상수 바지가 어려운 건 아니고 마개를 뽑아서 떨어질 경우에 쟁반 같은 데 열 마감을 해놔가지고 거기 온도를 높여서 전기로 인한 열 증발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재상수 바지예요. 그런 경우는 추가를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단위 있는 쟁반을 냉장고 밑에 밀어 넣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차있다 으면 마개를 빼고 물을 훔쳐가지고 그쪽으로 빼게끔 하고 쟁반을 빼서 싱크대에 버리고 나머지 또 남아있는 그 물기는 마른 걸레로 닦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실용적이고 뭐 돈이 안 드는 방법 중 하나니까 뭐 둘 중에 맞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최소 몇백만 원 아끼는 효과를 보시겠네요. 네, 실수를 안 하시면 어쨌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